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1단원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국어교과서 52쪽부터 63쪽 배움 주제는 이야기를 읽고 의견 나누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움 열기입니다. 그림 보고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장면 1번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못에 옷이 걸려 있고요. 2번에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못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움 공책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못이 된다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못이 되고 싶은지 상상하여 적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꽃집에서 향기 나는 꽃을 걸고 싶다, 또는 전시관에서 멋진 그림을 걸고 싶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두 번째 줄에는 자신이 만약 못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너무 무거워 많이 걸지 마 라던가 벼가 많이 아프지 미안해 라던가 주인이 바뀌니 할 일이 없네, 이런 말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배움 주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이야기를 읽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 순서는요, 일어난 일 알아보기, 일어난 일에 대한 의견 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내 모습 상상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끔씩 비 오는 날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보기 전에 단어를 조금 살펴볼게요. 화실이라는 단어 있죠? 이건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화가나 조각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일을 하는 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54쪽으로 넘어가서요. 파르스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조금 파랗다라는 뜻이에요. 자, 56쪽으로 넘어가서 오지라는 말과 달개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는 오지는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 볕에 말리거나 약간 구운 다음 윤이 나도록 하는 잿물을 입혀 다시 구운 그릇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달개비는요, 달개의 장풀인데요. 여기 있는 이 꽃이 바로 달개비라고 합니다. 자, 57쪽에서 뭉근해지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적당히 따뜻해지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58쪽으로 넘어가서 부슬부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눈이나 비가 조용히 드문드문 내리는 모양을 말하는데 부슬비라는 말 들어봤죠? 그 말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끔씩 비 오는 날, 이 가을, 나는 못입니다. 남쪽으로 난 작은 창 아래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걸려고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1cm쯤 나오게 박힌 쇠못입니다. 무엇인가 걸기 위하여 박은 못들은 대개 수평보다 조금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나는 반듯하게 박혀 있습니다. 내가 있는 방은 살림집이 아니고 5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있는 아무 장식이 없는 그냥 네모난 공간입니다. 사무실로 쓰면 사무실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화실이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있는 방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남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참 좋군요. 새로 주인이 된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새 주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내 방의 이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삿짐이 들어왔습니다. 책상이 1개, 서랍 2개가 달린 1인용 침대가 1개, 기다란 널빤지 여러 장, 그리고 무엇이 들었는지 꽤 무거워 보이는 종이 상자가 30개쯤 있었습니다. 무엇 하는 사람일까? 2개의 창문 사이 기둥에 박혀있는 그림이 걸렸던 못이 말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살림하는 방이 되어본 일이 없는데 나는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모두가 듣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가는 쟤는 쓸모도 없는 애가 끼어들기는 잘하지. 그러게나 말야, 제 분수를 알고 있는 듯 없는 듯 있을 일이지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쇠못이면서도 시계를 거는 못이나 그림을 거는 못은 나를 아주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쓸모없는 못은 뽑아버려야 하는 건데 하는 아주 심한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뽑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구인가 무엇에 쓰려고 박았을 것이고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구인가 나를 쓸모있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 주인은 수염 깎은 자리가 파르스름하고 아무렇게나 빗어내린 앞머리가 눈썹을 덮은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그 사람은 방 한가운데 서서 방 안을 한번 휘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쪽 두 번째 창문 아래에 침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쪽 가까이 있는 첫 번째 창문, 바로 내 앞쪽에 책상을 놓았습니다. 나는 책상이 놓인 곳에서 한 뼘쯤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못이 하나 있구나. 책상이 조금 더 컸더라면 이 못이 걸리적거릴 뻔했는데 다행이다. 주인 아저씨는 그러면서 나를 만져보았습니다. 에이, 아깝다. 책상이 조금만 더 컸으면 저 쓸모없는 못을 빼버리든지 박아놓든지 했을 텐데. 쓸모있는 못들이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 하였습니다. 북쪽과 동쪽의 두 벽에는 벽돌과 널빤지로 책장이 만들어지고 책들이 가득 꽂혔습니다. 짐이 다 정리되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시계를 거는 못입니다. 그 아저씨는 작은 상자에서 뻐꾸기 시계를 꺼내 못에 걸었습니다. 뻐꾸가 새 집이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너를 볼 수 있게 여기에 걸어야겠구나. 아저씨는 나무로 만든 세모난 지붕이 있는 집 모양의 시계를 걸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그 시계 속의 뻐꾸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우는데 목소리가 아주 맑았습니다. 시계를 거는 못이 으스댈만 하였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책상에 앉으면 나는 아주 가까이 아저씨 곁에 있게 되고 아주 작은 소리로 하는 이야기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귀가 아주 밝습니다. 아저씨는 낮에는 어디인가에 가고 저녁이면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무엇인가를 씁니다. 때로는 책을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자기가 쓴 글을 읽기도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저씨는 밖에서 돌아올 때면 무엇인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돈 주고 새로 산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인가 주워오는 물건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아기 신발 한 짝을 꺼내기도 하고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가방도 가지고 옵니다. 이가 빠진 접시나 금이 간 오지 화분도 들고 옵니다. 아저씨는 그런 것들을 손봐서 다 쓸모있게 만드는데 이야,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다. 시인이 가지면 그것이 모두 그림이 되는군 그래. 하고 언제인가 이 방에 놀러온 아저씨의 친구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는 아주 신기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묘목을 심는 검은색 비닐 화분에 심어진 화초입니다. 어디에다가 얹어놓거나 걸어야 하는 아래로 잎이 늘어지는 식물입니다. 잎이 마치 달개비 꽃잎 같았습니다. 글쎄, 아직 살아있는 것을 누가 버렸지 뭐야. 내가 잘 길러야지. 아저씨는 전깃줄 두 가닥을 이리저리 꼬아서 화분이 들어갈 작은 바구니를 만들고 손잡이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듬뿍 주고 책꽂이 끝에 못을 새로 하나 박아 거기 걸었습니다. 나는 그 화초가 내 몸에 걸렸으면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초는 아래로 두 뼘이나 늘어지는 데다 나에게 걸면 아저씨가 아는 의자에 걸려 잘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저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가장 먼저 창문을 엽니다. 그러면 밤새 갇혀 뭉근해진 공기들이 재빨리 창밖으로 도망치고 밖에 있던 공기들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저씨는 뻐꾸가 그리고 우리 모두야. 난 이 화초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 잘 크기를 바란단다. 오늘부터 얘는 초록이야. 초록아 잘 자라거라. 너는 우리 모두의 식구야. 하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 뒤로 아저씨는 매일 아침 초록이에게 물을 듬뿍 뿌려주었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초록이는 하루가 다르게 싱싱해지고 잘 자랐습니다. 여름이 되자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 사이 초록이는 처음 왔을 때의 배가 되게 자랐습니다. 새로 마디가 생겨나고 잎이 쑥쑥 뻗어나가 아주 보기 좋게 늘어졌습니다. 꽃은 안 피지만 녹색 발처럼 보기 좋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그칠 듯 하다가 또 부슬부슬 내립니다. 아저씨는 비 오는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다가 그렇지 참 그렇고 말고 하더니 책상 서랍에서 빨간색 끈을 찾아내었습니다. 아저씨는 초록이를 창턱에 놓고 잎이 창밖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초록이가 담겨있는 바구니 손잡이에 끈 한쪽을 메고는 한쪽 끝을 동그랗게 매듭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매듭을 내 머리에 거는 것이었습니다. 초록이는 나에게 걸려서 창밖에 매달려 그날 하루 종일 비를 맞았습니다. 뻐꾸기도 다른 모들도 나를 보았습니다. 기뻐하는 초록이의 가슴이 울리는 소리가 끈을 따라 내게 전해졌습니다. 나는 행복으로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 초록이를 여기 걸어 바깥 구경도 시키고 비도 맞게 해야겠구나. 이 못이 여기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정말 쓸모있는 못이야. 아저씨가 말하였습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 쓸모가 있는 못이 되어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언제나 쓸모있는 못이 모르는 행복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자, 그러면 물음에 한번 답해 볼게요. 61쪽 봅시다. 1번, 쓸모있는 못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렇죠. 못마땅하고 하찮게 생각했지요. 자, 그럼 2번, 주인 아저씨가 화초를 가져온 까닭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을 누군가 버렸기 때문에 잘 보살펴주기 위해서 갖고 왔죠. 자, 그럼 3번, 내가 한 쓸모있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가끔씩 비 오는 날에 초록이를 걸어둘 수 있는 일이었죠. 자, 그럼 아래로 이동해 볼까요? 가끔씩 비 오는 날을 다시 읽고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보자고 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봅니다. 자, 묵독하기 하는데요. 속으로 읽는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볼 텐데요. 무슨 때, 뭐뭐 할 때 이렇게 일어난 일을 일단 골라주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주인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주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 함께 지낼 사람을 처음 만나면 누구나 궁금해하잖아 라고 의견을 써주면 되고요. 자, 쓸모있는 못들이 쓸모없는 못을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 또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아 라고 정리해봤어요. 자, 세 번째 상황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보여줄게요. 비 오는 날 내가 초록이를 걸고 행복해할 때를 골랐고요. 의견은 내가 스스로 쓸모있는 못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기뻐. 또는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은 없어 라고 의견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운 공책 활동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지 생각해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때 하고 싶은 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공책에 정리할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칸으로 나눠서 위에 칸에는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고 아래 칸에는 하고 싶은 일을 적어주면 됩니다. 나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만화가를 그린 다음에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운 공책 활동 시작해 주세요. 자, 이제는 1단원 단원 정리를 해볼게요. 되돌아보기. 어느새 라는 시를 읽고 글쓴이가 한 것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고 친구와 비교해 봅시다. 자, 여러분, 친구와 비교하는 것은 학교에서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내 입장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써주세요. 어느새 라는 시 읽어볼게요. 어느새 장승년. 내가 친구에게 좋아한다 말해볼까 생각만 해도 마음은 어느새 두근두근. 토라진 친구와 웃으며 화해해볼까 생각만 해도 마음은 어느새 방실방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를 읽으니 좋아하는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방실방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콩닥콩닥이라는 표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운 공책에 성찰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성찰은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생각한 점, 느낀 점,
알게 된 점을 간단하게 적어주고요. 두 번째로 쓸모없는 못에게 쓰는 편지 따뜻하고 짧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과제 안내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배움공책 양식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배움공책 잘 마무리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